격화하는 야당 내홍입니다. 먼저 이낙연을 제명하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이 집단 청원에 맞불 성격의 청원이 나왔습니다. 개딸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 6만 9천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월 3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그러자 맞불 성격으로 이런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 출당하라, 제명시켜라 라는 청원글이 등장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가치와 정의를 훼손시켰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입니다. 3천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동의가 초기에 나온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 사이에 무슨 세대결 같은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김수경 교수님 좀 취재를 부탁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출당 청원은 뭐예요? 언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그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의 청원이 올라왔죠. 거의 7만 명 가까이가 이제 그 동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퇴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개딸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사실 개딸의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봅니다. 마치 개딸이 민주당의 모든 현안들을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태를 굉장히 관망하고 있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제명해라라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까지 빗발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로 사람을 제명해라 마라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퇴해라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내려오십시오라는 청원이 급기야 등장하게 된 거죠. 보니까 청원 글 내용에 민주당은 개딸 소수당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딸들이 물론 강성 지지층이라서 워낙에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전화 돌리고 좌표 찍고 그럼으로써 어떤 국회의원들이 가결인지 부결인지 직접 그 결과를 개딸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 개딸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겠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뭉치니까 국회의원들이 벌벌 긴다라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주당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개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지켜보다가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민주당 자체가 붕괴하겠다라는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야말로 당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게 만들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내려와라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말고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려고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여론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양새 자체가 개딸들에게 완전히 휘둘리다 보니까 이러한 맞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내분 양상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내분 분위기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도 감지가 됩니다.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불만 사항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 처단 칠적 포스터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수박 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서 논란입니다. 수박 칠적 처단하라. 수박은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러니까 민주당인 척하면서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다.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조롱과 비난의 뜻이 담긴 용어입니다. 주로 이제 개딸들이 많이 사용하죠. 수박 칠적 전화로 처단한 칠적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시에 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워싱턴 DC, 윤영찬
의원,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이렇게 7명을 수박 7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겼다.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첩자들을 처단하자. 뭐 이런 굉장히 섬뜩한 포스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이낙연 전 대표까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기한 인물이 이낙연 당시 후보여서 그렇다 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들어간 거예요? 수박 7적에? 이 정도면은 뭐 막가자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쓴 건데 그거. 그 그러니까 표현. 수박 7적이란 말은 뭘 생각나게 하냐면 을사오적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반역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수박 7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전제가 되냐.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형사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아무런 범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희생양같이 만들었다. 누가 수박 7적이.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당 자체가 문제가 될 그 궁지로 몰아넣었고 또 개인적인 비리 또 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기소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조직이든지요 외부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보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랫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딸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이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의 리더십한테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최고 리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 하는 걸 쭉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관심은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 보이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관심은 오로지 본인의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분 상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헬게이트는요. 지금 요만큼 열린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소되고 수사받고 하면 훨씬 더 큰 문이 열릴 텐데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가 답답한 생각까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수박 7적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들어간 것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가장 냉정하게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몰아가고 또는 갈등과 분열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와 그러한 정치적 발언들은 굉장히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세 마디 할 말을 한 마디로 좀 줄이고 말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톤 다운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큰 싸움을 만들고 더 큰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톤 다운 시키고 말수 줄여가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제하라. 저는 그러한 지혜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들어갔을까요? 근데 이걸 만든 분들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포스트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이제 저도 수박으로 들어가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전재수가 수박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 박용진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 7적에는 없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근거는 무엇인지, 팩트는 확인이 된 것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낙인 찍어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 유통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톤 다운 시키고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의 돌직구였습니다.